시키잖아요, 그죠? 전 그래서 올라야 되는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확 기존에 올랐던 시장의 끝을 알리는 거냐. 다들 열심히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안 그래요. 중국의 경제가 조금 더 현 수준보다는 좀 더 우리의 돌파구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저 K-팝의 열풍, K-문화가 바깥으로 번져나가면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2023년 8월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하는 월간 이선엽 8월호.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 8월 16일이죠. 예, 광복절 다음 날 하루 쉬고 왔더니 시장이 아작이 망가졌죠. 예. 네. 잠깐 오늘 얼마나 봐야지? 코스피가 1.7% 한 40포인트 조금 넘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선엽 이사님을 잘 모셨네요. 부담이 굉장히 크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8월 들어서만 4% 넘게 떨어졌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밑돌았더라고요. 그게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거의 5개월 만에. 이런 조정은 일단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올만한 조정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네. 결국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겠죠. 이번 이 조정이 일단 기존에 올랐던 시장의 끝을 알리는 거냐, 아니면 어쨌든 상승장에서 조정이라는 건 항상 있어 왔다. 네. 그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 조정의 일원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시장이 지난번에 봤었던 7, 8월에 있었던 그 고점이 올해 고점이고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정말 큰일인 거고, 반면 어쨌든 간에 그동안 7달 연속 올랐으니까 그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조정이라면 다소 그 거친 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견딜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기회에 따라서는 또 잘 사야 될 수도 있는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올해 시장이 왜 올라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시장을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AI의 열풍. 그래서 그와 관련된 미국에서는 빅테크 관련 기업이 움직였을 거고, 우리는 HBM이라고 불리는 그것과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 기업이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성장 동력을 40년 만에 변화를 시켰죠. 그래서 기존에는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에서 제조업을 육성시켜서 산업을 균형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고, 이를 위한 마중물로 IRA를 통해서 미국의 지금 새로운 제조업과 관련된 설비 투자가 지속됐고, 그 설비 투자를 할 때 중국이라는 국가를 배제시키면서 그 관련 수혜 기업들이 올라왔던 게 올해 상반기 시장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을 흔들고 있는 변수라는 것들이, 첫 번째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부담이 있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어려움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런 발목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40년 만의 정책 전환, 즉 제조업으로의 전환의 끝을 알리는 거냐, 또는 이것과 관련된 중단을 야기시킬 거냐, 또 미국에서 현재 불고 있는, 또 글로벌에서 불고 있는 이 AI와 관련된 투자 붐이 여기서 그칠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누가 보더라도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은 이러한 투자붐 자체가 6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설비 투자가 지속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또 글로벌 움직이는 가장 큰 국가가 자기네들의 어떤 체질을 바꾸려면 6개월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몇 년에 걸쳐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또는 그 작업이 최소한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볼 때까지는 사실상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조정의 성격이
앞서 말씀드렸던 상반기에 관련 기업들의 상승, 이로 인한 지수 상승과 관련해서 뭔가 큰 방향을 꺾는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의 성격을 기존에 있었던 장세가 끝나고 하락세로 전환한 게 아니라 기존에 올랐던 시장에서 피로감을 내포하는 상황에서 뭔가 쉬어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잘 쉬어간다라면 그 뒤에도 역시 올해 상반기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했던 이유들이 다 바뀐 것도 아니고 끊어진 그렇습니다. 것도 아니고 다만 빠르게 또 올라온 데 따른 피로감, 쉬어가는 시장 정도로만. 사실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다가 특히 최근 그 조정받기 전에 며칠은 굉장히 스스로도 불안했어요. 뭐였냐면 투자자분들께서 보셔도 시장의 흐름이 너무 빨랐죠. 예컨대 그렇죠. 개별주도 흐름은 거의 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고, 그렇죠. 이 변동성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동안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던 세력들의 항복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230조 원의 손실을 안았던 헤지펀드들이 드디어 공매도와 관련해서 항복 선언을 하고 네. 그 행복 선언이 뭔지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올 겁니다라는 뷰를 걷어들였죠. 네. 최근에 아마 보시면 미국에서 기존에 내가 경기 침체를 예상했는데 그 뷰가 잘못됐습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을 거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기존에 공매도였던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숏 커버링이라고 불리는 작업들을 실제로 많이 했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됐습니다. 즉 올라야 되는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확 뛰어 올라서 네. 요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오버밸류에이션이었다라는 데 지장이 없고요. 한국도 비슷했습니다. 한국도 실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쇼커버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뭐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2, 3일만 해도 거의 몇십 %가 오르는 대형주들이 네. 그렇죠? 기이한 현상들은 사실 이런 점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단기 피로감을 반영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지수가 계속 가기보다는 그런 시점에서는 일정 수준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마라톤의 비유를 자주 하는데 네. 아마 지금 올해 내내 올랐던 기업들 특히 구경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한 번 움직이면 사이클상 1년 정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년 이상 상승을 하고 네. 또 하락은 거의 10여 년 정도 이루는 네. 그런 큰 사이클을 가진 종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마라톤을 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라톤은 잘 뛰면서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네. 아마 여러분들 마라톤 한 내가 30km까지 뛰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버페이스가 되면 네. 단기적으로 페이스를 잃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쉬었다 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좀 걸어야죠. 예. 저는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안 좋을 때 여러 가지가 맞물린 영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도 여러 가지로 오르기도 했고 중국도 안 좋고 또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되면서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은 약간 비싼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뭔가 큰 그림을 바꿀 만한 정도의 어떤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 조정이 나왔을 땐 항상 그 조정의 이유를 찾고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찾아보는데 물론 또 나중에 어떤 이슈가 또 불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현재까지 펼쳐져 있는 장세 그리고 그 이유를 진단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냥 쉬어가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된다. 아 근데 이게 중국 쪽에서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 벽개원인지 그 뭐 컨트리 가든인지 비구이 위한 뭐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어서 예. 비구이 위한 벽개원 컨트리 가든 그 문제는 어떻게 심각하게는 보지 않아도 될까? 이게 혼다 완다 심각하죠. 세 번째잖아요. 예. 당연히 심각하고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것이 과연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중국과 관련해서 일단은 내부 문제고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와 관련된 이슈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일단 파생 상품으로 서로 연결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는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과 관련해서 익스포저 자체가 금융권에 크지 않다라는 것. 전체 한 4% 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 4년간 이 개발 업체들과 관련해서 금융권과 어떤 연결고리를 많이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은 배제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와 관련된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정도로 뭐 리만 같다는 등 아니면 중국이 완전히 무슨 뭐 없어진다는 등 뭐 이런 정도까지는 너무 좀 앞서 나간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픈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8월 16일 날 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장 아마 이것 때문에도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주식 시장을 보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자 일단은 그 영향이 정말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중국 시장을 보면 되잖아요. 우선 8월 16일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65% 하락에 그쳐서 한국 시장보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가 재미있는 게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정말 우려스럽다라면 중국에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큰 폭의 폭락을 보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다 동반 폭락.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니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면 일단은 자 이게 보리 부동산 아니면 금지 그룹 이게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거든요. 오늘 폭등했어요. 여기도 올랐네요. 예, 여기뿐만이 아니라 북경 수도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건 6% 이상 폭등했어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흐름 되게 괜찮죠. 이거 저희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이나? 네. 이건 무슨 회사예요? 이게 북경 수도 개발이라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네,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으로.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폭등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중국의 이게 관련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대단히 연쇄적으로 무슨 작용이 일으킬 것처럼 시장에서는 신문에서 읽었는데 막상 이 국가의 이 관련 그룹들은 하루도 아니고 지금 며칠째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 어려울 것 같고 헝다 완다 그다음에 벽개원처럼 큰 업체들부터 나가 떨어지니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개발사 중에서도 주가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예, 오늘 부동산 개발 업체들 전부 다 폭등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 며칠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겠죠. 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일단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중국의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소폭 오르는 것도 아니고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파악해 본다라면 분명히 영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너무 큰 위기론과 관련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 컨츄리가든이라는 회사가 민영 관련 업체 중에서는 일단 제일 규모가 큰 회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 결국 이 기업들이 안 좋아졌었을 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부채가 중요한 거잖아요. 헝다가 4위였는데 헝다보다도 부채가 훨씬 적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40%밖에 안 됐었던 건실한 회사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1990억 달러인가 그래서 3,550억 달러가 헝다였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적으로도 굉장히 적다. 헝다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4,330억이었나 3,500억 달러는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부채 비율도 생각보다 많이 작았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이자를 못 갚긴 했는데 한 달 동안 유예가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한 달 내에 이자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혹시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개발 업체다 보니까 정부가 이 기업들을 좀 인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파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또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어려워지니 동시에 반면으로 해서 그 국영 기업들 있죠. 국영 개발 업체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얘기가 어떤 게 다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위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죠.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데 이견은 없지만 이게 뭔가 생각하는 위기로 막 크게 발전을 해서 큰 위기로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 자체가 부채 비율도 굉장히 작고 또 민간 기업인데 이거 정부가 인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많고 또 그에 앞서서 일단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에서는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안 좋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그 국영 기업들 중심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조금 우려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좀 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뉴스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봐서 위기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단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흐르고 있는 거 확실해 보여요. 일단 그 기업들이 폭등한다는 게 하루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될 정도 한두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체들 제가 한 10개 보고 왔거든요. 상위업체 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요건 일단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위기에 빠진 부동산 개발사들 빼고는 다른 데들은 또 오히려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어떤 대위기가 중국에서 벌어진 건 아니니 우리도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그리고 이번에 있던 그 벽개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이미 정부 다 알고 있었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경고가 들어왔었던 상황이라서 뭔가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게 그냥 불거졌다. 라는 거를 일단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일단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이거 말고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신탁 기업들이 되게 위협해지지 않느냐. 우리는 리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 당연한 게 이 기업에 투자했던 리츠가 위험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사실 뭐 당연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가볍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론과는 정말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라는 점에서 좀 더 위기의 본질, 실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아시죠? 안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기오면 거의 안 팔았어요. 그래서 그럼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든가 아니면 중국 시장이 완전히 거덜이 나든가 특히 중국에서 관련 기업들은 정말 어려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관련 기업들은 폭등하고 있고 중국 주식시장은 온전한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팔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갖다 붙이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중국의 경제가 조금 더 현 수준보다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데는 공감을 해서 그 정도 주가 반영 정도면 저는 그 이상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진단 이제 청진기 갖다 댄 거 요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선엽 이사님 보면서 저는 항상 이 월간 이선엽 이 코너 만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견지명. 우선 박수부터. 왜 갑자기 또 이런? 아니 약간 그 선견지명에 대해서 놀라운 것도 있고 일단은 몇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장품, OEM, 송배전. 엄청 올랐죠. 아마 우리 하고 나서도 한 50% 이상 더 올랐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면세점까지. 네. 사면타석. 하여튼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사면타석 홈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중국 갔다 와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진짜 크게 올랐어요. 특히 그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난 그 월간 이선엽 6월호 때 중국 다녀오셔서 특히 그 중에서 뭐 중국 소비는 안 좋지만 한국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화장품 OEM 기업들 실적 정말 좋다. 네. 근데 그때도 좀 주가가 좀 올라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거의 뒤로도 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이고 배야. 화장실을 못 가서. 당연히 저희는 가지고 있었겠죠. 화장품 OEM 업체 주가는 그러면 월간 이선엽 8월호가 촬영되고 있는 8월 16일 지금 시점에서 어때요? 물론 이날도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뭐 이번에도 나왔지만 중국 기업들하고 계속 이제 합작을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북미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 OEM 업체들의 주가는 약간의 부침이 있는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여력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이게 이 기업들이 지금 중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로 이제 많이 번지고 있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지금 흐름이 OEM이나 ODM 기업들한테 되게 유리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컸던 걸 본 사실 이것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많이 놓쳤지만 음식료도 마찬가지였죠.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최근에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K-팝의 열풍, K-문화가 바깥으로 번져나가면서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이 ODM이나 OEM 업체들이 좀 맞아 떨어진 게 뭐 글로벌에서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인디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자칭 자기네들은 거차오라고 그래야죠. 애국 소비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애국 소비를 했던 화장품 명칭은 중국 거지만 만드는 건 또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줬던 네. 제가 일부러 아마 기업 명까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네. 프로야라는 기업들도 얘기를 네네네, 했었죠, 맞아요. 그렇죠? 그때 사진도 예, 보여주시고. 뭐 퍼펙트 다이어리 뭐 이런 거 예.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의 K모 기업에서 만들었었던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좋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놓고만 보면 어쨌든 간에 일단 많이 반영된 건 이제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 했던 분들은 뭐였지만 앞으로도 뭐 여력은 조금 남은 거 아닌가. 그러나 그 여력이 뭐 옛날만큼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네. 여기서 조금씩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줄일 생각입니다. 아하. 네. 친절하셔라. 아니 왜냐면 그렇게 전 뭐 벌 만큼 벌었는데 굳이 뭐 여기서 더 할 게 있나요? 그렇죠. 예, 항상 그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셨을 텐데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는 걸 이제 먼저 예. 말씀해 주셔서. 아니 뭐 더 가든 고맙습니다.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끊고 다시 한번 더 보는 계기로 한번 삼고 싶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들어왔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그 단체 관광객 네,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정말 예상만큼 들어올 거냐, 그렇죠? 정말 많이 들어올 거냐가 첫 번째일 거고 들어와서 무엇을 선호할 거냐는 일단 한번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좀 들어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첫날부터 한번 가볼 거고요. 네. 제가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가봤었어요. 면세점에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와이스트리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분명히 그 면세점들 그죠? 예. 네. 그 폐장 시간만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몇 달째 요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월간 이선을 보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고 그럼요. 네. 그러면 그 폐장 시간이 8시로 바뀐 다음 날부터 이 현대백화점부터 폭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마 그때 기준으로 해도 한 지금 35%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그것만 보고 있었어도 참 살만한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매크로 환경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이런 거 많이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돌파구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저도 전공도 매크로였고 애널리스트 할 때도 매크로였지만 저는 여전히 종목 찾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단체 관광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들이 큽니다. 그리고 그게 8월 10일에 중국에서 발표가 나고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또 주가로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 물론은 이것도 전망들이 좀 엇갈려요. 2016년 그때 막 800만 명 이상 연간 들어오고 그쵸. 할 때는 중국인들도 객단가가 굉장히 높았고 예. 싹쓸이 쇼핑을 해 갖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소비 여력이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경제 상황도 안 좋다는데 과연 많이 올 것이냐? 많이 와서 많이 사갈 것이냐? 이것 자체는 좀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객이 풀렸다라면 그 수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일본도 많이 엔화 약세. 저는 차라리 일본 관련주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그 관련 기업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라면 제가 중국인이라면 한국보다 일본을 더 많이 갈 것 같고 엔화도 약세고 되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물며 일본 가는데 중국인들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가서 쇼핑도 더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보니까 아식스 같은 것도 관련 기업들 보니까 주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아식스가요? 예,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와, 추억의 붕붕 아식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좀 역발상도 아니지, 그죠? 그냥 한국에 올 거다라고만 생각지 말고 오히려 일본에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원체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더 많이 갔었죠. 예, 우리나라 아마
800만 명 들어오던 시절에는 일본에 거의 한 막 950만 명, 막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뭐 하여튼 800만까지 갔다가 지난해 22만 명인가 23만 명까지 줄었더라고요. 40분의 1 그렇죠? 토막. 그래서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들어오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시장에서도 그에 대한 경계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게 항공편들이 안 늘고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거면 항공편들이 계속 개설돼야 되는데 그 모습을 일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는 전기 노선들 있잖아요, 그죠? 뭐 북경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쭉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항공편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일단 그게 또 저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항공편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확인이.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면. 굳이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는 가서 보면 되는 거지, 그죠? 같이 뭐 명동에서 면세점 따라다니면 하루면 다 보여요. 줄 서 있는지. 보면 금방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옛날하고 트렌드가 달라서 이분들이 이제는 화장품 이런 면세점 안 가고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에 올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와봐야지 하는 거라서 저는 오는 첫날부터 달려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 매주 가보고 있어요. 그냥 가서 거기 가서 뭐 국수도 먹어보면서 이런저런 보면서 그냥 노는 거죠. 놀면서 그 친구들 뭐 하는지 보면 돈이 돼요. 직원들이 저 아저씨 또 왔다고. 잘 알아요. 저 군인 아저씨 또 왔다고. 어디서 뭐 범죄자 얘기도 하시던데, 그죠? 경찰 아니냐 그런 거 뭐 어쨌든 간에 사법 경찰.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 갔다 오면 중국 한번 갔다 오면 가는 차비에 100배는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 올랐었던 그 관련주도 지금 폭등했던 거 몇십 프로 되는 건데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서. 그래서 내가 뛰는 만큼 눈으로 보는 만큼 보이는 게 소비인 것 같아요. 소비는. 그래서 온다라고 말만 들었지 말 게 아니라 정말 왔으면 걔들 뭐 하는지 가서 보면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어떤 매장에 줄 서 있는지. 얘네들은 진짜 모세의 기적이에요. 서는 데만 서요. 그러니까 다 서 있고 뭐 우리가 애매한 게 아니라 호불호가 분명해요. 딱 여기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모습들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꼭 낮에 가시란 말씀드리는데 주말에 가보면 왕홍들 많이 와 있어요. 왕홍들 그 우리 라이브 파워 블로거 라이브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진짜거든요. 그죠? 이런 거 하면 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걸 홍보하고 있냐, 어떤 게 인기 많냐 그런 거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팝하고 있잖아요. 이거 쭉 해가지고 하면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저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요즘 그 왕홍들은 그 백화점이나 면세점 직원들이 지켜줍니다. 그렇긴 하더라고요. 원체 유명한 사람들이고 뭐 팔로워가 우리는 뭐 몇십만 명 다니는데 거기는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근처에 못 가게요. 근데 어디 서 있는지 보면 뭐 홍보하는지 온 것보다 더 많이 경호를 해줘.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 여기 매장에 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찌 매장 앞에서 샤넬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뻔히 보여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복수로 잡히면 괜찮은 거죠. 뭐 지방에 계신 분들 못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럴 때 한번 서울 아들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셔서 한번 보시면 돈이 많이 벌리는데 그 차비 그게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거저로 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와이스트릿에서 월간 이선엽을 보시거나. 그렇죠. 제가 다음 달에 분명히 그걸 해서 여기 자료를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저기 그 밑에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갤럭시 S 14 그거 울트라. 지우는 거 발견해서 그 메뉴에 있습니다. 그거. 항공편이 얼마나 느느냐를 보고 또 면세점에서 줄 서는 모습도 관찰하고 그러면 답은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내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고 일본 관광 수혜주들을 보는 것도 일본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최근에 들은 거 보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시트립이라든가 중국의 관광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요 며칠 전부터 계속 뒤지고 있는데 일본기 제일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일본 관광 상품. 일본 관광 상품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봐도 일단 선호가 어딘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한글말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트립도 보고 이런 관광 상품 보면 뭐도 나와냐, 어디 가는지도 다 나와요. 어디 방문한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어렵지도 한 5분이면 찾잖아요. 그럼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도 어느 국가로 더 많이 가는구나. 그리고 어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거기 따라다니면서 보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상품. 그런 것들도 회사.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식스는 관심주나 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식스 같은 것도 괜찮고 뭐 중국에서 뭐 스노우피크도 되게 좋을 거고 등산용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몇몇 종목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사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 친구들 뭘 하는 건지 저는 일본에도 일본을 가볼 것 같아요. 저 실제 그럴 생각이 있고. 일본이요? 예, 저는 뭐 중국인들 많이 오면 저 일본 당일치기도 많이 갔거든요. 아마 이게 코로나 있기 전에는 당일치기로 갔다 오던 게 한 20번도 넘을 것 같아요. 일본을요? 예. 오사카 같은 경우는 여기 김포공항에서 보면 8시 9시 비행기가 있어요. 아침에요? 예. 그거 타고 가면 밤 9시 비행기가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바뀌었겠지만 그러면 집에서는 어디 갔다 온지 몰라요. 진짜로. 괜히 뭐 아니 왜냐면 그런 데 간다고 괜히 화장품 사러 뭐 시키잖아요. 그죠? 전 그래서 짐 드는 거 싫어해 가지고 몰래 그냥 갔다 와요. 돈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아 형수님이 뭐 사오라고 아이 하니까 그럼요. 아이고 저 막 물건 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냥 저희 남편 아침 출근해서 퇴근 예, 들어오는 뭐 그냥 것처럼. 갔다 오는 근데 그 것처럼. 사이에 남편이 일본 갔다 와. 일본 갔다 온 게 되게 많아요. 중국은 1박 2일 이상 가야 되지만 중국 뭐 일본 같은 경우 당일치 가능하네요. 갔다 오고 나서 시간이 남아요. 뭐 그래봐야 그러면 뭐, 또 일본에서의 면세점도 볼 수 있고. 아우 금방 가죠. 뭐 거기 신사이바시라든가 도톤보리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죠? 가서 보면 다 거기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너무 편하죠. 가서 뭐 스시 하나 먹고 오면은 땡입니다, 그죠? 요즘 또 뭐 항공권도 싸지고 싸요, 막 이래가지고. 엄청 싸서 뭐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뭐 2, 30만 원 들이면 그죠? 몇 천만 원씩 이상 벌 수 있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죠. 혹시 계획 있으시면은 아이 그럼요. 미리 좀 말씀해 저는 주십시오. 그냥 있다가 그냥 생각나면 바로 가요. 근데 휴가 내고 가시잖아요. 휴가 내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주말에 가면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또 그 표가 있어요, 바로바로? 있어요. 혼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서너 명이서 가면 되게 어려운데 혼자는 다 가능해요. 항상 그 한두 그렇습니다.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방학 때만 없는 거지 방학만 지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예. 하기자 저기 뭐야 어디 김포에서 강남 오는데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그럼요. 훨씬 일본이 더 가깝습니다. 금방 가네요. 예. 따지고 보면. 정말 자주 갔었어요. 와 진짜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예. 당일치기. 예.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우리 이선엽 이사님의 그 3연속 홈런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진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송배전 네. 관련주들 뭐 끝이 없습니다. 뭐 오늘 시장 빠졌어도 그거는 되게 안전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별로 조정도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수익률도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그 매월 물어보네. 이 송배전 관련 주가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지난해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네요, 그죠? 1년 예. 얼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지금 되게 굉장히 뭐 또 난리더라고요, 핫하게 그죠? 지금 예. 변압기 관련주들. 예.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그런 난리를 많이 치면 일단 한번 주려고요. 뭘 줘요? 일단은 한번 또 수익률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관련 기업들 보시면 종목마다는 다릅니다만, 그때 비해서 거의 뭐 배로 오른 것들. 예, 근데도 싸요. 그래요? 예. 밸류 자체는. 예. 밸류에이션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많이 오른 기업이 퍼가 14배고 대부분은 퍼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장주들은 오르면 뭐 퍼 몇십 배니 몇백 배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이 기업들은 아직도 10배예요. 그러면 오른 것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3분기 안에 단기 과열권 한번 진입하면 한번 팔고 다시 사도 제가 볼 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최근에 7, 8월에 일부 성장주들이 굉장히 폭등했던 것처럼 그런 국면이 한번 더 오면 일단 한번 차익 실현하고 한번 다시 사볼 생각도 있습니다. 요건 제 매매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뭐 저를 꼭 추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야, 근데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 또 아까 뭐 화장품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도 있다라는 것도 미리 또 밝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더 올라가면 뭐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또 많으니까 되게 그렇죠. 뭐 종목들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 물론 요거는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그럼요. 또 달라요. 달라지면은 또 그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또 그래서 따져보면 뭐라고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그 법칙대로만 가야 된다. 또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제 마음인 거지 뭐 누구한테 뭐 그럴 건 아닌 거죠, 그죠? 어차피 저 따라하실 뭐 것도 우리 아닌 거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단 포트폴리오도 한번 교체도 한번 해보는 거고 또 중국인들 왔을 때 새로운 선호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네. 그렇게 자주 매매를 하지는 않거든요. 저 뭐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사가지고 지금 몇 달째 들고 있었던 것 같고 송배전은 거의 1년 넘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안 합니다. 뭐 일부 매체에서는 제가 뭐 샀다 팔았다 유도를 한다는데 저는 택도 없고요. 한 번 사면 거의 1년을 들고 다닙니다. 보통. 와. 예.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본다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그 동안에는 투자 관련주들이 좋았었지만, 예, 그렇죠. 지금 다 오르는 종목들이 뭐 화장품 이런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캐펙스 투자. 예.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예, 인프라 이런 곳들이었었는데 네. 소비 관련주들이 워낙 싸진 곳들이 많아서 그런 소비 관련주들이 혹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조금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3분기 들어서 뭐 3분기 들어서고 이제 4분기 들어설 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다라면 그런 관련 기업들로 일단 저가 매수해볼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특히 내수 소비도 그렇고, 네. 특히 뭐 중국 소비 관련주도 그렇고 거의 속된 말로 이제 작살이 나 있어가지고.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안 좋아 기대가 낮잖아요. 그건 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께 생각해서 야 소비가 그런 정도로 좋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도 너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낮아져 있는 것들이 일정 부분 올라오기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적지 않거든요. 아하.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남들이 저는 안 보는 걸 봤으면 좋겠는 게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시장의 특징을 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었던 투자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주도했던 것도 있다라면 이번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쫙 몰리죠, 사실. 예.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전에 비해서 실력도 굉장히 좋아지셨다라는 거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와이스트리트 있지만 좋은 유튜브들도 되게 많아졌고 또 텔레그램이라는 훌륭한 수단 또 블로그란 수단들을 활용을 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흐름들이 너무 빨라졌어요. 너무 그렇죠? 빠르고 예. 또 한쪽으로 샥샥 몰리는 경향들이 예,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해보면은요, 결국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는 90%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에 속하지 않은 10% 안에 들어야 성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남들이 90%갈 때 혼자 따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90%가 나중에 따라올 거를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갈 때 거기에 편승하는 것보다는 뭐 좋은 것도 거기에 분명히 많이 있는 거 사실이고 저도 뭐 블로그나 텔레그램 읽어보면 너무 질적으로 대단히 우수합니다. 네네, 정말 네네. 대단히 일반 리서치보다 더 나은 경우도 너무 많아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집단화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집단화될 것들이 없는지 미리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여야 남들보다 더 싸게 사야 승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송배전도 남들보다 1년 먼저 이상 먼저 봤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는 거고 그때 우리가 했던 ODM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때는 미국 쪽 ODM만 생각했는데 결국은 중국 쪽 관련해서도 됐다라는 걸 남들보다 먼저 보고 해서 또 수익을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미리 남들보다 한 발짝만 먼저 움직여서 고민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이런 집단화돼서 많이 부문을 움직일 때 오히려 거기 차익 실현 기회를 삼으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제가 모든 수익을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일정 부분 시장에 또 돌려주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수익 이상이면 더 이상 거기서는 더 수익을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탈이 안 나더라고요. 90%가 아니라 10%에 들어야 한다. 근데 그게 그냥 기계적으로 반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정말 개인이 이쪽이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다 따라올 수 있는 거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올해 대표적인 게 막 배터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반대로 움직였으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거기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봤던 것처럼 네. 결국은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남들보다 먼저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변화가 있을 것들을 미리 찾아보고 그게 크다라면 과감하게 보고 또 지금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면 놓으면 안 되겠죠. 네. 빠지면 더 사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라는 뜻이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데.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이선엽 이사님도 자비 들여서 저기 그냥 회사 휴가 내고 중국 다녀오시고 집에서 돈 잘 줍니다. 일본 다녀오시고. 예. 왜요? 항상 몇 배씩 튕겨 오니까. 그래. 예. 간 거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근데 선물은 안 사오는데. 절대로 안 사가죠. 그래서 뭐 막 화장품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일단 그거면은 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면세점에서. 아유, 아니 들어올 때도 가방 붙여야 되잖아요. 네네. 저는 가방 이렇게 배나 하나 메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서 짐이 없는데 그거 네. 있으면 되게 기동성이 떨어져서 되게 안 좋아요. 물들고 다니고 굉장히 안 좋아요. 몰래 많이 갑니다. 그냥 가서 초밥만 먹고 올 건데. 아, 그렇죠. 네. 혹시 그런 기준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와이프가 보면 다 혼나는데. 에이, 또 뭐 월간 이선엽까지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댁에서는 그 일간 이선엽이잖아요. 예. 매일매일 보시니까. 안 봐요? 저 관심도 없어요. 또 저는 궁금해지는 게 송배전 그 변압기 네, 관련주도 그렇고 되게 길게 1년 이상을 끌고 오시고 오랫동안 보시는 것과 또 어떤 것들은 좀 트렌드가 빨리 변한다고 그래야 될까? 좀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것들이.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시는지도 좀 기준이랄까?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산업의 사이클은 항상 일정했던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비 투자와 관련된 중후장대형 기업들은 오르는 것도 길게 가고 내리는 것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꼭지에서 잘못 걸리면 한 10년간 고생한다.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 산업의 변화의 크기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단기적 테마 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세상을 바꿔가면서 길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제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송배전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지난해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던, 왜냐하면 송배전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하락장인데 투자하라고 하냐, 그래서 너는 진짜 네 영업을 위해서 우리 희생시키려고 하냐라는 욕을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마 작년 이맘때쯤부터 송배전 관련주도 말씀을 좀 해주셨었고, 저 신문기사 보면은 지난해 9월에도 신문기사에 있고 그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장이 되게 안 좋아질 네. 때였고, 그래서 아마도 뭐 언론 매체에 가서 하락장인데 주도주가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진짜 욕이 1000개 달렸었던 기억이 댓글에? 나요. 예. 네이버 댓글. 예. 근데 전 별로 관여치 않았어요. 나만 사면 되지 뭐. 그쵸? 돈 되는 사람은 알아서 하겠죠. 왜냐면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간단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딱 하나였어요. 전기차 얘기 많이 나오고 뭐 배터리 얘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풍력도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 제가 볼 땐 딱 하나예요. 그냥 전기거든요. 전기가 바뀌고 있는 거네. 전기가 그동안은 생산했던 방식이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는 다른 걸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도 많이 되려면 충전소라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송배전이 필요한 거고, 그냥 뭐든지 보니까 송배전만 다 필요한 산업들이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인프라 깔아도 송배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공장 깔려면 거기에 송배전 필요하고, 전기차 하려면 전기차도 그냥 하나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지마다 뭐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이것저것 하려면 거기에 송배전 다 깔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송배전인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했었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하고 풍력은 단지 하나마다 발전소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발전소마다 발전소가 수백 배씩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전선을 깔아야지 무선으로 송배전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가 보였냐면, 야, 이게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된지 이제 보였던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고 경쟁자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었었고, 얘네가 워낙 주가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다 보니 이 턴어라운드가 대단히 컸던 거죠. 뭐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댓글이 더 험악한 게 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뭐 그렇죠? 그렇게 욕하실 수도 있고 다 좋은데 그래도 한번 따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저 친구가 저런 얘기를 하면 뭐가 있나 한번 고민해보고, 아니면 버리시더라도 저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튜버 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나오는 분들 다 보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좀 아이디어가 될 만한 대로 꼭꼭 따져봐요. 텔레그램도 여러분들 한 번 보고 말지만 저는 집에 가서 이걸 다시 다 복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했는데 혹시 이 중에 좋은 것들은, 왜냐면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 중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수정하면서 하면 그래도 상승 확률이 더 높은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또 바쁘신데 댁에 가서 또 복귀까지 하시는 거고. 어차피 와이프랑 할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 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둘이 친구지. 예. 둘이 TV 보는 것도 달라가지고 죽겠어요. 좀 채널 주도권 좀 가져오고 싶은데 안 줘요. 그래서 진짜. 리모컨을 안 주니까 그냥 가서 공부나 하는 노트북 켜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또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또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럼요. 어쨌든 더 고민해보고 더 많이 찾아보고,
여러분들 리서치가 별게 아닌 게 리서치가 다시 찾아보는 거잖아요. 다시 찾아보면서 복기를 해보면서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리서치하면 뭐 대단한 걸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찾아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연결을 시켜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지나보면 다 아는 건데 주식이 된 거잖아요. 화장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나도 그거 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했는데 그런 거죠. 나도 그렇죠? 그거 다 봤는데 예, 맞습니다. 나도 다 그거 샀었는데 별게 아니에요. 예. 어렵게 뭐 리서치에 있는 애들이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랑 저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의심을 해보고 따져보는가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 리서치 예, 리서치죠. 본 것도 다시 보자. 예, 꺼진 물도 다시 보고 다시 찾아보는 게 리서치예요. 이야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이선엽 이사님 통해서.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거고 그 생활 속에 있는 걸 말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정말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실천하는 것만 해봐도 그렇죠.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뭐 공부하는데 뭐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90%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맞아. 다들 열심히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안 그래요. 회사 가보면 제가 볼 때 딱 봐도 일하는 애 안 하는 거 보여요.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한 1-20% 정도만 열심히 해도 진짜 상위 된다. 상위 그럼요. 오른다. 그럼요. 회사도 다 돌아가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끌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근데 잠깐 말씀 중에 좀 차익 실현할 생각도 있다라고 하셨고 네. 또 다른 주식들도 많이 있다. 또 살만한 거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예, 살만한 것들이 또 보일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는 거라서 그런 거지 시장을 나쁘게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단기 분출할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 예. 분출하고 나면 조금 쉬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다시 담을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잠깐 힌트 주신 게 소비 관련주들. 네. 사실 좀 소비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너무 낮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곧 아마 9월호쯤에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그때는 뭐가 되겠죠. 뭐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죠. 그렇죠? 아직은 그 윤곽 그 여쭤볼래요. 윤곽만 있지만 그 윤곽을 뭔가 할 만한 데이터들이 아직은 안 보여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거죠. 다만 남들이 생각 안 하고 딴 데 정신 팔려 있을 때 해봐야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확률 게임인데 저희들이라고 사는 것마다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잘못 사도 손실이 적어요. 워낙 밑에서 샀기 때문에 손실이 적고 정말 괜찮아지면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와 큰 이익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얻어나가는 거지 뭐 저희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대 하는데 사는 것 족족으로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고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맞습니다. 예. 작은 실수와 큰 이익을 반복하는 맞습니다. 것이다. 명언입니다. 명언. 사실 이런 게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투자의 대가들도 그렇고 우리 이선엽 이사님도 이렇게 월간 이선엽 와이스트리트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막상 실전에 들어가 버리면은 또 그 어렵죠. 생각은 저 뒤로 가 있어. 특히 남의 생각만 가지고 주식하면 안 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워낙 좋은 매체들이 좋은 분석을 많이 쏟아내는 건 저도 많이 봤지만 그중에서 그분들은 이렇게 흘려보냈지만 정말 큰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공부 잘한다라는 개념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수업은 들었지만 그걸 내 거로 만드는 자기주도 학습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학원 많이 다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애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원 많이 보내는 거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자기주도 예, 학습. 저 그렇게 공부 안 해봤는데도 뭐 수능 이런 거 다 만점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해야지 남의 해서 듣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소화해야죠, 없으면 내 안 걸로.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네. 저 사람 얘기만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때까지 내 판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헷갈려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다만 그분들의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뼈대를 좀 완성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너무 한쪽에 기대고 매체에 기대고 그러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지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특히 바이오주가 잠깐 좀 반짝을 네. 했었고 또 헬스케어 쪽으로는 뭐 당뇨나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어요. 뭐 물론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뭐 덴마크, 미국 기업들이 또 이제 불기둥을 네. 뿜었긴 했습니다만 또 국내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고 혹시 그쪽으로는 어떻게 관심을 안 두고 계세요? 사실 그런 쪽이 굉장히 큰 시장인 건 맞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 시장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성인병을 치료하는 게 있을 거고, 사실 시장은요. 신약 개발 쪽보다도 물론 다 신약 안에 들어가겠지만 성인병 쪽이 더 큽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는 데이터를 찾지 않아봤지만 이전부터 보면 제일 큰 시장이 일단 무릎 쪽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네네. 허리 쪽 이런 쪽하고 네네. 그죠? 네네. 그다음에 비만 당뇨,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머리 빠지는 거, 대머리. 예 탈모 이것도 이거는 나오는 족적으로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 비만과 당뇨와 관련된 이거 성인병들은 여러분들 걸려보신 분들 걸리시면 안 되지만 해보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저는 오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보면 결국에는 부작용은 덜한데 효능이 있는 것 중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게 뒷말이지만 결국 그 약도 배고프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죠? 덜 먹게 하는 거. 아, 그렇죠. 네네. 호르몬 조절을 예. 통해서. 결국은 운동으로는 살을 절대로 못 뺍니다. 안 드셔야 됩니다. 저 네. 굶는 게 다이어트의 최고 지름길이라는 걸 약을 통해서도 나오는 건데 이런 흐름은 전 작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큰 성인병, 예를 들면 고혈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당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비만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메가 트렌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봐도 괜찮겠죠. 근데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그래서 해외 투자도 많이 권하는 게 11112 뭐 최근에도 보니까 주가가 신고가인 것 같던데 네네네.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굳이 국내에서 관련주 찾을 필요가 없죠. 11112 수혜주는 11112인 거죠, 그냥. 그렇죠.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쪽 여러분들이 보셔도 시장이 커지는 거,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건 그만큼 성인병들이 많은 거고 비만은 또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뇨 걸리시면 절대 안 되지만 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보면 정말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약들, 그렇죠? 되게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가 있는 거고 우리 스스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인 적은 별로 없고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최적화되는 흐름과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던 걸 감안을 하면 앞으로도 제약 바이오는 언제든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인 것 같아요.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고 삶의 질 개선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아, 예. 그렇죠. 근데 11112 관련주는 11112다. 그럼요. 예.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예요. 예. 그렇죠. 이제 뭐냐면 그 해외 주식 투자 원체 간편해진 시대다 보니까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요즘 뭐 구글 이런 거 막 돌리기만 해도 다 한글로 나와서 영어 못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그렇죠. 번역 다 그러니까 해주니까. 내가 외국어를 못해도 못한다라는 건 다 핑계입니다. 게으른 거예요, 그냥. 게으르면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게 갑자기 뼈가 아파지지? 돈 버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냉정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치열해야 돼요. 예. 치열해야 됩니다. 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2분기 어닝 시즌 좀 평가 좀 해보시면 저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제 종목별로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오를 만한 기업이 올랐다라는 게 정평이었었던 것 같고 다만 일부 기업들은 주가는 좋았는데 실적 발표 때문에 쭉쭉 미끄러지는 기업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실적이 예. 약간 미스가 예. 났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몇몇 회사들이 그랬던 걸 본 것 같고 셀온이 나왔죠. 예. K-팝, 하여튼 K-컬처인데 K-셀온을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안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은 따로 모아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게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은근히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일부러 실적을 뭐 이연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일회성 요인이었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잘 발라내서 다음 분기에 한번 대비해서 싸게 사는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띄었어요.
왜 이러지? 그리고 주가도 급락을 했고 그래서 살펴보면 이거 보니까 일회성인데 이거 다음 분기에는 온전히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꽤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도 저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이 실적 발표할 때는 예상치하고 이런 것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네네. 너무 안 나온 기업들은 꼭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어렵겠네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회성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분기에는 그 이전에 있던 실적을 찾아오거든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싸진 거잖아요. 네. 정말 절호의 기회죠. 전 이런 건 오히려 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을 네, 때 네. 그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따져보고 일회성이라면은 네.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오히려 삼아보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회사도 전화해볼 필요도 있고 보고서도 참조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만 발품을 팔면 은근히 찾아내기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 컨센서스 상회냐 하회냐, 예, 서프라이즈냐 그쵸. 쇼크냐 예, 이것만 볼 게 예. 아니라 그렇죠. 사실 디테일에서 수익이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참 또 하나가 이선엽 이사님이 뭐 단톡방 이런 데서도 많이 활약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단톡방 같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오픈 채팅.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이름을 팔아서 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 하는 거는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사기죠. 예, 100% 사기고요. 너무 심해, 너무 저는 심해. 우리 신한투자증권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고객 이외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고객을 접촉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그런 것들은 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사기를 치려면 사진이라도 좀 예쁜 걸 박아놓지 꼭 그런 걸 박아놔가지고 그렇죠? 속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한다. 뭐 리딩방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신한투자증권 안에서 하는 거가 전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메신저로 날라왔다 그러면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카카오톡의 채널이라고 하는 예. 탭에 들어가 예.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네요. 어휴 인기 많네요. 신고를 계속 하는데도 안 지워져요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속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거 저 아니고요. 예. 카카오톡으로 뭐 보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예. 특히 더 교묘해지는 게 여기 보면 친구 0, 친구 6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일부러 200명을 참여시켜 놓는 게 있어요. 다 자기네들 아이디로 그러니까 한 명을 속이기 위해서 한 2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명 딱 입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선엽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익 났습니다. 덕분에 페라리 샀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한 명을 속이는 거죠. 그 저분 진짜예요. 진짜 이선엽 이사님이 하시는 단톡방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돈 보내라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제 방송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라고 항상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저런 칭송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거죠. 시장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저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저렇게 칭송 일창인 거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많다. Y스트릿 4층방입니다. Y스트리트 사칭 예. 저보다 더 많네요. 이거 약간 화나는데. 아니 근데 이거 보면 어떤 데는 친구가 예. 770명이에요. 이거 보세요. 야. 770명이고 실제로 저희 그 썸네일하고 영상 가져가 가지고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올린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친구가 770명이 있다니까. 유튜브 공식 계정 괄호 열고 사칭주의라고 또 지들이 써놔. 지들이 사칭해 놓고. 그래서 이걸 아무리 신고를 해도 카카오 쪽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이걸 폐쇄시켜 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가 나와야지 이걸 폐쇄시켜 준다고. 그래서 저도 신고하다 지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속지 마시면 좋고 저는 텔레그램도 운영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카오톡도 없고 제 유튜브 채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여의도 신한투자증권에 계십니다. 예,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어떤 그런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실력도 없는데 굳이 뭐 저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칭송받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Y스트릿도 열심히 보시고 이런 거 다 아시는 분들은 안 당하세요. 다 알지. 뭐 저 사람 또 아는 얘기 또 해. 근데 이런 거 안 보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댓글에 그게 달렸어요. 특정 그 대표님 영상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예. 제가 1억 4천만 원 보냈는데 왜 답이 없느냐. 무슨 비서님도 연락이 없다. 무섭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다 글 다실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그럼요. 여러분들 돈 보내라는 건요 100% 사기예요. 아니 참. 계좌를 진짜 정식적으로 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보내라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저희들 운영을 해드려도 돈을 보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건 예. 이제 돈은 알아서 거기서 여러분들 계좌 안에 본인들이 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보냅니까? 랩 어카운트는 본인 계좌죠. 그럼요, 본인 계좌입니다. 본인 계좌를 증권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식 대신에 증권사에 그럼요. 이렇게 해드리는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구한테 여러분들 돈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 계좌로 넣는 건 그건 100% 어디 가서든 사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말 그대로 유사 수신 행위. 그럼요. 그리고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막말로 그럴 정도로 운용할 수 있고 대단히 능력이 있으면 남해도 운용 안 해요. 자기 것만 해도 수천억 벌 텐데 뭘 그래요. 100% 사기입니다. 자기들이 얼마 벌었다. 제가 여의도에 쓰면서 누가 얼마 번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실력자인지는 알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 방송에 나와서 방송은 뭐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 하는 분들은 그냥 가짜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AI 아니죠. AI 아니죠. 찔러보면 그래서 딱딱한 사람 나옵니다. 딱딱한 사람. 아니 근데 진짜 이선엽 이사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한투자증권 본점 영업부죠. 거의 그냥 신한투자증권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대표 번호? 전화하셔가지고 본점에 있는 그게 맞는 거지. 이선엽 이사님 영업부 연결해달라 하시면 다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그게 맞고 앞으로 AI 되면서 더 이런 사기들이 극성일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는 버추얼로도 다 잘 투자해도 어려운데 이런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으면 꼭 합니다. 제가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 사칭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사칭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텔레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문자로 가는 건 100% 사기다. 누가 됐든 간에 그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해서 오늘 월간 이선엽 8호로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아닙니다. 다음 달에 또 아껴뒀던 것도 풀어드려야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뭐 뭔가 이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또 8월호까지는 좀 달라진 내용들을 또 9월호에 아마 그러면 이제 추석 전에 해야겠네요. 뭐 아무래도 뭐 지금도 보셨겠지만 제가 그래도 살 종목들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게 시장이 그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채널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뭐 단기적인 전망이야 저도 많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뭐 저를 그래도 활용해 주신다라면 하여튼 이 친구가 그래도 아이디어는 남들보다 조금 항상 빨리 봤던 것 같다.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오르기 전에 뭔가 항상 아이디어를 제시해 줬던 것 같다. 방산도 그랬잖아요. 여의도에서 최초였던 것처럼 생각보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도주라고 하는 업종들 제가 최초였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아이디어 한번 공유해 보시면 그래도 좋은 뭐 사례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드리고 계실 겁니다. 원체 발로 뛰는 이선엽 이사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가 든든함을 느끼는 별 말씀을. 외모에서의 든든함이 아니라 발로 뛰시고 리서치 하신다는 거죠. 아니 외모 보면 자꾸 이제 군인인 줄 알아가지고. 그건 괜찮은데 며칠 전에 모 사이트 갔더니 뭐 범죄자의 인터뷰 같다라고 해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관심 있어서 해주신 거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기예요. 그 왜 흉악범 이렇게 경찰이 양쪽에 팔짱 끼고 하면 경찰을 흉악범으로 보는 경우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달라졌어요. 여기에 경찰이라고 써붙여요. 사람들이 하도 헷갈리니까. 하여튼 그래서 관심 가져주신 거 괜찮고 욕하셔도 괜찮아요. 뭐 틀리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꼭 그 아이디어 있는 것들은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해서 저희는 월간 이선엽 9월호에서 추석 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